자, 이번에는요.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그 아들의 퇴직금입니다. 탈당을 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의힘입니까? 뭐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돼 있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CEO보다도 많은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제목을 달았군요.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성과급, 퇴직금, 뭐 위로금 이런 게 섞여서 50억이 됐다. 근데 뭐 세금 빼면은 뭐 28억 정도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왔죠. 근데 그동안 이 화천대유 퇴직자의 경우 최고 1억 3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온다. 이거에 비유하면 엄청난 액수다. 자, 화천대유가 설명을 해놨어요. 합법적 절차 거쳤다.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명에도 이거 액수 자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파만파죠. 그리고 국민의힘 탈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 이후에 나오는 해명들을 다루고 있어요. 50억 아들이 말 안 해서 이거 받았는지 몰랐다는 곽상도.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뭔가 좀 비판적이죠, 제목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들의 설명이에요. 곽 의원의 아들. 회사가 돈 벌어준 것 어쩌나 불법은 없었다. 아, 이건 좀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의 설명이군요.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몰랐다, 불법 없었다. 회사가 그렇게 결정해서 준 것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취지죠. 그리고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 입사한 아들 7년간의 근무 공적으로 받은 것이다. 또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여러 가지 입장과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채용과 공공사업 참여, 심지어는 사는 것까지 낭설을 퍼뜨리고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은 문제없다며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또 그 관련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능케 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화면으로 당사자들의 그 설명, 뭐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해명이에요.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뿐이다. 오징어 게임 최근에 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그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정당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취지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대유.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직원이 퇴사를 했으니 당연히 퇴직금 지급한 것인데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했다. 합법적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주원 교수님.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데미지가 클 것 같다. 아무리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곽상도 의원은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가족의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이 저격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를 네. 계속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영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부분에서는 처음에 표현하신 것도 잘못됐고 해명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다. 아들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직원이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다. 이 사업과 그런 꼬리 자르기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드님이 지금 50억 퇴직금을 수령받은 거에 대해서 뭐 적법한 절차였다, 문제 없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몸상에서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국민 정서를 볼 때에는 비상식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예. 처음에 소명했을 때 아들이 25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되게 부적절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이제 커진 게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과급이고 주식회사로 말하면 스톡옵션 같은 부분인데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이 회사에 소개시켜 줬는데 예. 그런 정황에 대해서 개입이 없었겠느냐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곽상도 의원과 그 김만배 대주주라는 분 그리고 현재 이성문 대표라는 그분이 서로 동문이고 잘 알고 있는 사이고 실제로도 밝힌 게 만난 적이 있지만 뇌물을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드님이 받았던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약간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네, 지금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저는 탈당을 하신 거와 별개로 솔직하게 밝히실 부분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커졌어요. 다음은 화면으로 좀 보겠는데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간 내용들에 대한 보도가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을 좀 싣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포함해서 유력 인사들과 관계인 6명에게 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이 지급됐다는 제보를 확인 중이다. 뭐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말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안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요. 먼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음. 또 인용해서 또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일명 50억 약속 클럽이요? 화천대유 주변에서 곽 의원 아들 포함해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약속 클럽 말도 나온다. 앞선 내용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보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이죠.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앞서서 이제 곽상도 의원 관련된 것 전해드렸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른바 TK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잖아요. 네. 최영철 편집위원도 TK 민심 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어제 저도 회사에 출근해서 후배들한테 일을 시키니까 후배들이 퇴직금을 도대체 얼마를 주시려고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십니까? 이렇게 건강 상했어요. 저 이렇게 이런 말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는 하루 종일 퇴직금과 50억이 화제였었죠. 그만큼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이 했던 해명들이죠. 곽상도 의원 사실 좀 이분이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어제 아마 한 500통 이상 전화 왔을 겁니다. 그 500통 전화를 아마 한 통도 빠지지 않고 다 받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이. 저희도 기자가 전화할 때마다 다 받더라고요. 예, 그만큼 해명을 하셨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올가미를 씌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주니까 받았다.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 몸통은 따로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셨고 그리고 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희 기자가 물으니까 아니 뇌물을 세금 떼고 주는 뇌물이 어디 있느냐. 세금 떼고 줬기 때문에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뇌물 아까 50억이라 나왔지만 세금 떼서 한 28억 정도 된다고 그렇죠. 설명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말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말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본다면 국민들은
실망을 더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했던 점 곽상도 의원 지난 봄에 좀 상처를 하셔서 예. 제가 상가에 가서 아들도 봤습니다만 그 아들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아들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전에 맞지 않았다. 50억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공인의 아들로서 할 만한 해명이었는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큰 낙담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실망을 하셨을 터인데 곽상도 의원과 아드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보수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그 진보적 혁명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을 때마다 타결을 한 것은 도덕성이었습니다. 그 도덕성을 통해서 보수가 여태까지 많은 혁명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유럽을 휩쓰는 공산주의 혁명이 닥쳤으면서도 보수가 여태까지 명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성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계속 도덕성 검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도덕성을 기반하고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 도덕성 전투, 윤리 대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도 역시 보수는 또다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보수가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지는 먼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 이 당사자들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절차 다 거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곽상도 꼬리는 잘렸지만 대장동 불똥에 난감한 국민의힘. 이 꼬리는 잘렸다는 게 이제 탈당했다는 그 뜻이겠죠. 어제 이준석 대표 화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 참석했다. 여기 김기현 원내대표 무거운 책임 느낀다. 이런 반응 나왔고요. 이런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탈당 이걸로 받을 게 아니라 이거는 출당 제명 이렇게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토론이 또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제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가 탈당을 받아줄 게 아니라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만평을 하나 보시죠. 여기 보면 군인이 등장하네요. 화천대유 하면서 돌격을 합니다. 여기가 국민의힘이라고 돼 있죠, 설명이. 열심히 총을 쏘면서 막 돌격을 해요, 앞으로. 그런데 뭘 밟았어요. 돌격하다가. 여기 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곽상도 의원 아드님 50억 퇴직금. 이렇게 하면서 쥐레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딱 바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돌격을 하다가. 이런 상황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용시환 변호사. 지금 탈당계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동 탈당이 되는 겁니까? 탈당계가 시도당에 접수가 되면 당원 자격을 잃습니다. 그러면 지금 탈당이 된 상태입니까? 예, 탈당이 된 상태예요. 근데 유승민 저는 어제 이건 탈당계 이걸 받아줄 게 아니라 제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탈당계를 줄지 여부를 재량이 아니에요. 그거는 탈당계가 접수가 되면 시도당에 접수가 되는 순간에 탈당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이제 당이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지금 출당이나 뭐 제명 이건 할 수 없는 거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명이나 탈당이나 사실은 효과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은 단지 윤리를 회부해서 징계 절차 일환인 것이고 탈당이라는 것은 본인 자의해서 탈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당을 나가느냐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의 권리 의무를 잃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제명 절차를 취하게 되면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나 이제 최고위에서 또 승인하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질적 효력은 똑같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국회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 돼요. 윤리에 회부를 해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당원의 자격을 잃는 절차인 탈당이나 제명 절차나 사실 똑같기 때문에 저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만 제명 절차를 취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오는 또 절차상 지연, 예. 그다음에 또 내부 분열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예. 재빠른 의원 당원 의사 자격을 잃게 하는 탈당도 사실상은 당 입장에서 보면 예. 물론 당사자가 신청했지만 예. 최선의 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지금 열릴 예정이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인데 화천대유라는 곳이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 명목으로 주었든 예. 또는 어떤 대가로 줬든 그것은 화천대유와 그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거기에 물론 국민의힘 인사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존의 그 설계가 잘 됐다. 그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또 치환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책임질 부분 책임을 지고 예. 수사를 또 의뢰할 부분 의뢰하고 예.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그 설계부터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도 또 그 절차대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마치 대장동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하고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돈 받은 거하고 이게 치환되는 것처럼 이게 있으니까 이건 잘 된 것이다. 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잘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권의 물타기는 저는 이건 국민적 시각에서 옳지 않다. 예. 별개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예. 곽상도 의원의 저 해명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화천대유 회사에서 저렇게 돈을 주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배임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만약에 그 이유가 위법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요. 여야가 또 이 사안 놓고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놓고 있죠. 그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 맞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 이런 반응이에요. 어제 나온 게. 그리고 야당은 무슨 소리입니까? 몸통은 누군데요?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이 기사는 공수 뒤바뀐 여야가 됐다는 거죠. 여당이 수세였는데 이번에 공세로 전환이 됐고 야당은 또 반대가 된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야당 내 반응인데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다. 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만이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설계, 이재명 이렇게 이거를 좀 연결시키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얘기를 좀 여기다 기사에 다루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한몫 챙긴 토건 비리 세력 문의만 바꿔서 대장동에서 또 판을 벌였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여기에 관련됐던 인물이 이번에 또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이죠. 성남시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까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관리 책임, 뭐 설계 책임 문제, 뭐 이런 걸 야당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양쪽 다 지금 프레임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 사건을 성격 규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지금 같은 성격 사안인데 서로 하고 이름이 있어요. 달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당초에 이 대장동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LH에서 공영 개발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새누리당 신모 의원도 국감 현장에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100%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신모 의원의 동생 등 9명이 비리 관련해서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면서 다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당시에는 성남시장이겠죠. 그래서 민관이 공동으로 공영 개발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선회해서 예.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5,500억 원의
그런 이제 수익을 냈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갔는데 그럼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생각 밖으로 많은 수익을 난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성남시장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그 문제까지 과연 관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이제 그들만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한 거는 그건 모른다. 거기서 알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이 민간의 수익 배분까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정당한지도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 다만 이 민간들이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금융기관들은 미미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가 다 가져갔는지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드러난 사람들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뭐 보수 진영으로 해석되는 뭐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정황 증거로만 보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특히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50억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순수한 퇴직금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법정 퇴직금의 200배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뭔가 두 사람 간에 커넥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차명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면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 50억 클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좀 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순회 경선 그 도중에 뭐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거대한 금액들의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인 뭐 박탈감 또는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쉽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은 관리 책임, 설계 책임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아주 요주경 농사 아닙니까? 이거 뭐 농사로 따지면 누가 씨를 뿌려서 성남 대장동에다가 작물을 캤는데 누구는 무 뿌리를 가져가고 누구는 지금 산삼 뿌리를 가져갔어요. 무와 산삼은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삼 보면 신받다 외치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팔아먹고 무는 그냥 시장에 내다 팔면 뭐 1,000원, 2,000원 받을 터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씨는 어떤 종자였고 그리고 씨를 왜 거기다 그렇게 뿌렸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씨, 종자부터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과 요구죠. 지금 방금 배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니 은행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여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그 국민은행도 참여하고 그리고 다른 증권사도 참여하고 금융사가 5개의 금융회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당금을 굉장히 적게 챙기는 우선주만 받아가고 배당금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그리고 천화동인이라는 특정 금전 신탁만 받아가도록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의 지분율이 68%의 배당을 받아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 컨소시엄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에 지금 굉장히 그 의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은행 사람들은 무와 산삼을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산삼을 나몰라라 하고 무를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산삼이 좋은 건 다른데 왜 굳이 무를 가져갔나?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장철이라서 그것을 뭐 그 가락시장에 뭐 팔아서 뭐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이란 말입니다. 굳이 왜 산삼을 그 내팽개치고 무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명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인허가를 한 성남시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출자출연을 한 성남시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이런 수익 구조를 특정인만 예. 산산뿌리를 가져가도록 만드는 이 수익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가 책임 행정의 측면에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변죽만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스스로는 전혀 일원도 받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시니 궁극적으로 특검이 나서서 한번 산산뿌리를 왜 소수가 가져갔고 예. 무뿌리는 왜 다수가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네, 저도 뭐 최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도 이재명 지사가 너무 메시지가 예. 이렇게 적을 돌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게요,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도 많습니다. 공영 개발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장점과 예. 민간 개발이 갖고 있는 자율적 경쟁이라는 장점을 모두 깎아먹은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윤기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위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2013년도에도 이때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데 예.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에서도 민간 합동이라는 것에서 너무 이 공공성인 성남시는 그 수치에만 매달렸던 것 같고요. 배당금을 얼마 우리는 챙겼다. 우리는 이거를 이익을 봤다라는 것만 챙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 개발에서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토건 비리 세력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몰아붙였는데 예. 이 토건 비리 세력이 2013년 위례 사업에서도 똑같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전 성남 도시개발시장인 유동규 씨, 키맨이라고 불리는 예. 분과 지금 이 대장동의 설계자라고도 알려질 수 있는 남모 변호사가 예. 계속해서 이름이 나와요,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견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들여다보는 부분이 없었느냐.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돈을 받지 않았다.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아침에 보면요. 언론들이 각각 취재를 해서 뭐가 조금씩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매일같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윤찬 변호사도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짧게 드릴게요. 뭐 나온 발언 중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게 민간 그 회사들의 수익 배분은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성남의들의 주식은 주주 구성을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주식을 갖게 되죠. 이 주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수익 배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쭉 말씀 주셨지만 이 사실 사업의 가장 큰 것은 시행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하고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허가권자에 대해서 이 시행사로서는 상당히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겠죠. 원래 인허가권자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업이에요. PF 자금의 이자도 예, 주게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무슨 다른 로비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따라서 시행사업자가 로비를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성남시에 대한 읍소다. 이런 사업 구조를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만약에 미처 살피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이다라고 사과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죠. 지금 뭔가 다른 곳에 시선을 각각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